자, 우리가 53쪽부터 해서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얘로 딱 보는 순간 아, 확산이네 이 생각이 들지. 왜 쌤이 그 생각을 했냐면 거기 A하고 B를 봤어. 분명히 A, B 둘 다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그림만 딱 보더라도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돼. 그치? 그러면 A는 뭐 인지질 통해서 B는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게 아, 단순 확산이고 촉진 확산이다 이 생각이 날 거고 둘 다 확산이었으니까 ATP 쓸까 안 쓸까? 안 쓸 거다. 그러면 이건 수능 과목이 돼. 우리가 수능 과목일 거니까 이렇게 된 게 단순 확산. 그리고 좀 더 높이 촉진 확산. 그래프였지? 그래도 꼭 확인해야 돼. 왜냐? 가로축을 봤어. 가로축에 안팎의 농도 차이에 해당하지. 세로축에 이동 속도에 해당하지. 그치? 그쪽한테도 될 거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알던 거 그대로 돼.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하나만. 자, 53쪽에 거. 자, 단순 확산. 아무 때나 하나 적을까? 단순 확산 일어나는 거 누구였지? 기체,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용성이지. 그래서 지용성 적어주시고 지방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은 누구다? 이온이 있을 거다. 전하를 띤 입자. 막단백질이 있는데 절대로 Na+가 이동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K+가 이동할 수는 없대. 이랬지? 아에 따른 단백질이다. 그리고 하나 더 무슨 성? 수용성이다. 수용성에 누가 있더라? 아미노산도 있고 그리고 포도당도 있더라. 이 정도까지 적어주고 난 다음에 스님은 자 일단 3번에 농도 차이가 있어. 근데 나 그래프에서 얘는 단순 확산제. 그치? 촉진 확산제 두 개가 있는 이 그래프. 어느 거? 기억이고 니은이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기억의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한 거는 왜 그렇지? 막단백질이 모두 이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지. 맞지? 그래서 모든 막단백질이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다. 이해되겠나?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수송 단백질 요거 적어주자. 수송 단백질의 수가 한정이 돼 있다.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긴 맞는데 일정 농도 이상만큼 차이가 많은 모든 수송 단백질이 이동에 관여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다. 관여하고 있다, 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수송 단백질이라는 요 용어를 썼을까 안 썼을까? 그게 아마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모든 수송 단백질이 분명히 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키워드일 거야. 이해되겠지? 그리고 쌤 4번에서는 5번만 할게. 5번.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유입 밑줄 쫙. 그럼 이런 인슐린 때문에 포도당이 유입이 되지. 그치? 그러면 한번 보자. 인슐린. 너 기억하기에, 그치? 누가? 포도당이 어디로 와야 돼? 간으로 와서. 그래서 글라이코젠으로 저축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지, 그지? 포도당이 어디로? 세포로 들어와야 돼. 세포로 유입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린 요 키워드만 잡아주면 되겠네. 포도당은 어떻게?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인슐린 작용이 두 가지였다. 인슐린 작용이 두 가지였었다. 이거를 하나 더 봐준다는 거지. 이 얘기는 왜 했냐면 뒤에 보면 우리한테 물질 대사가 있거든. 이거 동화일까 이화일까?
포도당은 육각형 하나거든. 이러겠나? 근데 글라이코젠은 얘가 길게 붙은 거야. 길게 붙은 거니까 이게 고분자인 거야. 이러겠지? 그러면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커졌다. 동화작용이다. 이해됐습니까? 오늘 진도 빨리 나가는 뒤쪽 단원의 물질 대사 중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었는데 동화 중에 하나가 있더라.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 없어? 괜찮겠지? 단백질 통한 거였으니까 뒷페이지 볼게. 뒷페이지에 대표자료 2번 페이지 54쪽. 자, 대표자료 2번인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첫째 줄 생리식염수에 있던 식물세포 밑줄 쫙. 그러면 이런 그림에 식염수, 생리식염수 우리 0.9% 소금물. 그래서 렌즈 같은 것도 거기 쓴단 말이야. 동식물이 이 농도를 유지한 이거 등장액이다. 등. 그러면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좀 다른 게 있지. 여기 두 번째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 그렇지. 얘들 단어 착착 달라붙도록 원형질 분리 다시 한번 적어주고. 자, 혹시 기억나? 원형질이 뭐였지? 생명활동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원형질 반대가 뭐였지? 후형질. 후형질. 봐도 웬만하면 반대되는 용어가 있을 거라. 그래서 살아있는 부분이 세포막이었다. 후형질이 세포벽이었다. 더 이상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 유지 정도 하는 거. 그럼 얘들 왜 이렇게 분리가 됐을까라고 하면 여기 많이 빼주고 조금만 들어왔다는 거지. 그치? 그럼 많이 빼주는 건 항상 우리가 저장액에서 고장액이지. 그치? 바깥쪽이 고장액인 거야. 고장액. 쓴 특징 보이지? 글자를 못 쓴다. 고장액 또 날렸어. 그치? 그리고 세 번째 건 어떻게? 빵빵하게. 빵빵하게. 요거 이름 뭐더라? 팽륜. 팽륜. 터지기 못한다. 세포벽 때문에. 하지만 빵빵하게 되어 있다. 됐지? 그렇지. 저장액 맞지? 저장액. 그 왜?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아지고 싶은데 너희가 너무 묽으니까 물 많이 들어오고 물 조금만 빼주고 이렇게. 이랬지? 그래서 이 단어는 문제 읽을 때 잘 봐야 돼. 세포 용액이 농도가. 세포가 용액이 어느 게 농도가 변하는지를 잘 물어.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일단 1번. 세포막, 세포벽 떨어진다. 뭐라고?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하면 증류수가 당연히 저장액이다. 증류수. 맹물. H2O만 열심히 모은 게 그게 증류수였다. 됐지, 그치? 그럼 우리는 0.9% 정도 되는데 얘는 10% 용액이니까 고장액이겠지. 맞지? 다 해봤을 거라. 그 다음에 4번에는 쌤이 관로 3번을 할게. 가위세포 저장액에 넣으면 용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 페이지 제일 밑에다 써볼까? 혹시 용혈이라 기억나? 용혈. 잠깐, 가세포가 누군데? 이 세포? 식물 아니가? 맞지? 용혈은 언제? 적혈구. 그렇지? 적혈구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저장액 속에 들어갔을 때 부피가 커지다가 뻥 터진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용혈 현상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위에 건 식물이었어. 그럼 얘들 용혈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상황이란 거지. 이해됐지? 아무 때나 용혈 쓰면 안 되는 거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거는 생 6번. 액포의 부피. 관로 6번에. 혹시 너희들 액포 기억나? 액포. 액포가 뭐더라? 삼투압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 관여해서 지금 이렇게 빵빵하게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액포가 커질 거고 좀 쭈글쭈글했을 때 액포가 작아질 거고. 맞지? 그래서 얘들이 수분량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뭐 저장 이런 거 관여할 거다. 그럼 액포의 부피 얘가 가에서 고장액에선 작겠지. 맞지? 그래서 6번이 X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 자료 3번 볼게. 페이지 55쪽. 55쪽에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단다. 삼투에 의한 식물세포의 압력 변화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재료가 뭐냐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가 필요한 거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서 쭈글쭈글해진 이 세포가 재료야. 근데 이 세포를 갖다가 어디다 넣냐면 이거 저장액에다 넣어. 저장액에다가. 이게 재료인 거야. 실험 재료. 그래서 이 세포를 여기다 퐁당 넣었습니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꾸 부피가 커져 나가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 용어를 한 번만 생각해보자. 너희들 삼투라고 기억나? 삼투 앞 이렇게 되는 거. 그치? 물이 이동하는 거지. 물이. 그러면 세포가 사실 여기는 고장액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 상태에서 저장액에 들어가면 야, 너가 물이 왜 이리 없어? 근데 물 좀 줄게 해서 물을 왕창 주겠지. 그때 고맙긴 한데 나도 좀 빼주긴 할겠는데 밖으로 나간 건 적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포는 자꾸 물을 흡수하겠지. 그치? 그때 삼투라고 하는 것은 안팎의 농도 차이 때문에 밖에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부분을 삼투라고 생각할 거야. 이랬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뒤에 문제 풀 때 봤듯이 우리가 처음에 삼투압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게 원래 부피인 거야. 원래 부피 1.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은 언제? 줄어든 부피. 부피가 뭐 0.9, 90%다. 쪼글쪼글해졌다. 이렇게. 근데 얘들이 나중에 빵빵하게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 있었지, 그지? 그럼 여기는 1. 얼마까지? 숫자는 없다, 그지? 숫자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했던 기억나? 삼투압은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이렇게 보면, 그렇지. 밖에 하고 안에 하고, 밖에서 물이 들어올래? 이래야지 삼투압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꾸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싱거워지겠지. 그러면 얘가, 세포 안과 밖에 분명히 농도의 차이가 크면 삼투압이 커질 거라고.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을 해두면 편한 게 있단다. 우리가 지금 아직 학교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과목별로 다른데 혹시 쌤 옛날에 할 때 PV는 nRT 왜 들었던 기억나나? 오케이. 기체에 대해서 원래 써먹는 거거든. 기체에 대해서 P가 뭐라고? 압력. T가 절대온도. 그러니까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고 N 몰수 R 상수. 상수. T 과학시간 절대온도를 써. 이게 PV는 nRT라고 우리가 봤을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짬뽕으로 다 쓴 거고 쌤님은 화학할 때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뒤에 다른 기체 할 때도 화학할 때 계속 써먹는 건데 이 공식하고 똑같은 게 있어.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에는 PV 대신에 파이라고 이야기해. 파이는 CRT라고 이야기해. 파이는 CRT. 왜 그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게 부피가 밑으로 가거든. 그럼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잠깐만. 부피분의 몰수. 이게 몰 농도야. 이게 몰 농도야. 아직 뭐 옛날에 화학 조금 하다가 말았던 거, 아니 뒤에 거 아직 안 나갔으니까 생각이 안 날 건데 이게 부피분의 이렇게 되면 이게 몰 농도를 C라고 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보면 몰 농도 우리가 생명과학 할 때도 안팎에 뭐 항상성 할 때 농도할 때 C 썼었거든. CRT. 그러니까 요거 이항을 하면 파이는 CRT. 여기 삼투압인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나와. 삼투압은 어디 영향을 받아? 파이는 CRT. 농도 차이의 영향을 받고 온도 차이의 영향을 받는 거야. R은 상수니까 빼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커져요. 문제 한 문제 있더라고. 문제 한 문제. 혹시 쌤이 이따가 놓칠까봐 미리 얘기했다. 그래서 파이는 CRT. 요런 거는 언제라도 써먹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을 해주기. 됐지?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 다시 설명할게. 자, 느낌으로는 이거야. 밖에 뭔가가 있었는데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힘이 삼투압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쭈글쭈글해진 거에다가 맹물을 딱 넣으니까 빵빵해지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추를 갖다가 모르고 밖에 딱 놔두니까 시들시들해졌어. 그 상태를 갖다가 수돗물에다가 딱 담궈 놓으면 조금 이따 바삭바삭해지거든. 그 상황인 거야. 이랬지? 항상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쌤 잠깐만요. 우리가 봤을 때 점점 식물이 농도가 연해질 거잖아. 물이 들어올 거니까. 맞지? 그럼 식물은 연해질 거고 밖에는 맹물 그대로고. 그럼 농도 차이가 커질까 작아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농도 차이가 식물이 싱거워지니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요게 삼투압 그래프인 거야. 빨간색이. 삼투압 자체가 줄어들 거다. 이해되겠나? 그리고 팽압은 뭐냐면 부피가 원래 거보다 빵빵해지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팽압이거든. 그치? 그러면 내가 원래 부피보다 더 커져야지. 빵빵해지면서 세포벽을 미는 게 팽압이니까 팽압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이해겠지?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들어가자 하는 게 이게 삼투압일 거고, 들어오긴 뭘 들어오노, 나가자 이게 팽압이 될 거고. 근데 이거 두 개 같으면 어때?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되겠지. 그래, 요때를 무슨 상태? 그래프에다 적어두면 최대 팽륜 상태. 최대 팽륜 상태. 더 이상 빵빵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삼투압하고 팽압하고 같으니까 삼투압하고 팽압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식을 하나 생각해보자. 삼투압은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팽압은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잠깐만, 얘는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얘는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 차이는 얘 들어오려고 하는 게 더 크다 이거.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거 빼고 나면 요만큼 무슨요? 흡수력. 그렇지. 그래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적으면 흡수력은 뭐 빼기 뭐? 들어오려고 하는, 나가려고 하는 거. 삼투압 빼기 팽압. 됐습니까? yes. 이렇게 하면 1번의 A 그래프가 삼투압 그래프다. 그리고 B 그래프가 삼투압 그래프고 팽압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하고. 됐지? 그래서 1번 맞고, 두 번째 그럼 농도는 어때요? 이거 잘 읽어야 돼. 첫째 줄에 설탕 용액 기억 밑줄, 식물세포 X 밑줄, 설탕 용액 니은의 밑줄. 그러니까 쪼글쪼글해졌던 거 맹물에다 넣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동그라미 기억이 고장에, 니은이 저장에. 항상 이렇게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그러면 3번, 4번은 충분히 됐을 거다. 됐지?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5번에 몇 개만 할 거거든? 일단 3번에 얘들아, 괄호 3번. V3가 최대 평균일까? 점선 잘 봤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다. 최대 평균은 요 끝에. 요 지점이 최대 평균이지. 지금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지. V4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 그리고 4번 중요해. 물의 이동 네모 박스. 최대 평균일 때, 요때 물 이동 있을까 없을까? 겉보기는 이동이 없지. 하지만 이동이 있다. V 안으로, V 밖으로 나간 속도가 같을 뿐. 흡수력, 삼투압, 팽압 요 차이인데 들어올라 하는 거 하고 삼투압하고 팽압하고 똑같으니까 이동이 없어 보일 뿐. 그러니까 4번 조심해야 된대. 시험 문제 꼭 내는 항목 중에 하나다. 됐습니까? 됐어. 난 6번이 하고 싶어. 6번 과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6번의 별표. 분열의 V1이 어디쯤 있어? 이쯤에 V1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원래 거보다 여기 V2. 잘 봐야 돼. 얘가 삼투압분의 흡수력. 맞지?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알 거다. V1, V2 이렇게 보면 쌤 보통 주어 있는 걸 보거든. V1일 때가 했지. 그치. 그럼 V1일 때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삼투압 그래프잖아. 그럼 V1은 두 개를 비교하면 삼투압 분모는 큰 거 같아.
됐습니까? 흡수력은 얼마냐? 얘가 자체가 흡수력이야. 행합은 이렇게 깔릴 거거든. 이랬나? 그러면 흡수력 어때? 와, 이래갖고 근데 비교가 되나? 안 되지. 그치. 원래는 주어를 보는데 이러면 잘 안 돼. 그럼 V2를 가봐. V2는 그럼 삼투압분의 흡수력이지. 확실한 거는 얘가 V2가 되면 이때는 삼투압분의 흡수력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V1, V2. 이 상황 맞지? 그러면 V1, V2 봤었을 때 삼투압은 확실히 작아지고 흡수력도 요만큼의 흡수력이지. 맞지? 그러면 6번에 얘들 어떻게 될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흡수력인 동시에 삼투압인 거야. 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얘보다 흡수력도 제가 크고 삼투압도 제가 크잖아. 그게 아니라 V1 일대가 특수 상황인 거야. 누구누구 똑같다? 흡수력 이꼴 삼투압.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분수 고를 때 이런 1분의 1, 1이 얘가 그럼 제일 큰 거 맞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V2일 때가 작고 V1일 때가 크다니까 온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관로 6번 잘 봐야 된대. 자, 그 다음에 7번에 액포 부피는 1, 3. 그럼 딴 거 말고 1, 쪼글쪼글. 맞지? 얘가 V3가 부피가 크다 얘가. 그치? 부피 크면 액포도 같이 커지겠지. 그래서 밑에 하나만 적어줘. 세포 부피가 커지면 액포 크기는 커진다. 사실 액포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는 세포 부피가 클 거거나 아니면 성숙한 경우, 정말 늙은 세포인 경우, 쓰레기 이런 거, 노폐물 많아서 커졌다 이렇게 될 거니까. 말 되겠나? 그럼 8번 할까? 안 해도 되나? 예스,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대표자료 이렇게 많은 단원 처음 봤습니다. 대표자료 4번까지 있다. 자, 대표자료 4번 뭐가 들어있냐? 에너지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료 자 56조. 그럼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됐지.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게 뭐? 확산, 삼투. 확산하고 삼투하고. 잘못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바꿨다. 사용하는 경우 뭐 있지? 능동, 수송. 또 있던데.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그치?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그러니까 얘들 동글동글한 거만 만들어가지고 나가게 들어오게 했었다, 그지? 그때도 분명히 단백질 같은 거 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썼었다. 됐나? 자, 그러면 쌤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3번, 4번이 되게 중요하거든? 대표자료 3번, 4번. 이 그래프. 그리고 지금 그래프. 자, 여기는 잘 읽어야 돼. 그림 가는 왼쪽 거구나. 물질 기억과 니은. 물질 기억과 니은. 쌤 한번 그려볼게. 기억은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기억이 이렇게 돼 있어. 기억이. 그리고 니은은 이렇게 된 거야.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배양액. 배양액. 그치? 우리가 지금 분명히 배양액을 이야기한다.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배양액이다. 에 끊고. 배양액 밑줄,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 밑줄.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세포 안에 있는 거. 그럼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배양액이 있는데 이 액체를 갖다 기억과 이 액체를 니은이라고 하고 또
안에 세포를 갖다가 넣어놨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면서 왜냐? 쌤 천천히 읽었던 이유가 정말 정확하게 읽어야 돼. 여러 번 읽을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차근히 잘 읽어야 돼. 시간에 따른 기억은 안 세포 안의 농도. 읽고 안 동그라미. 세포 안의 농도야. 세포 안의 농도야. 세포 안의 거. 이거는 기억 세포 안의 거고, 얘는 니은 세포 안의 거고. 농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야 잠깐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되게 안의 농도가 낮았다가 높아졌다. 맞지? 세포 농도가 높아졌어. 근데 그에 비해서 니은은 처음보다 오른쪽으로 시간 맞지? 시간이 지났을 때 농도가 오히려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근데 아직 우리가 뭘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왜냐? 밑에 덜 가야 되거든. 자, 오른쪽 그래프 볼게. 오른쪽 그래프 나는 ATP 농도에 따른 이게 가로축의 ATP구나. ATP 농도에 따른 여기 이동 속도래. 이동 속도. 그럼 얘를 봐. 이렇게 돼서 X지. 얘는 ATP 양이 다르니까 ATP가 늘어나니까 이동 속도가 빨라진대. 그럼 얘는 ATP 사용한다는 얘기지. ATP 사용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ATP 사용하는 걸 뭐라 하지? 능동수송이라 할 거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Y는 어때? 우리 그거 상관없는데요? 라고 하면 얘는 확산이겠지. 확산. 물론 이 확산은 물의 확산에 대한 별명 상수야. 상수. 그리고 다른 확산도 있을 건데, 자, 셋째 줄에 나와 있네.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그치? 그럼 일단 여기서 결정을 했다. 위에 건 능동수송, 요거는 촉진 확산.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해. 야, 과학 시간은 점선 내 안 읽으면 틀린다다. 그러나 반드시 점선을 읽어줘야 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셋째 줄 끝에 C1은 기억의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자, 봐봐, 이제 기억이지? 따다다다다. 이때가 C1인데, 이게 안하고 밖하고 농도가 똑같을 때래. 근데 그때 누구 거? 안하고 밖하고 같았을 때 안의 농도지. 안의 농도지. 그치? 요만큼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안에 그 농도가 진해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그럼 잠깐만. 야, 처음에 시작할 때가 그러면 안 밖에 농도가 같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진해졌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능동수송이겠네. 능동수송인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맞는지 니은에서 쐐기를 박자. 니은에를 요때는 따다다다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농도가 달랐구나. 맞지? 이거 역시 이쪽에 봤을 때 안과 밖이 같아질 때가 니은이야? 그럼 처음엔 어떻게? 안이 더 진했다는 얘기지. 안이 더 진했는데 조금 있다가 안과 밖이 같아졌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겠지. 그치?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겠네. 이랬습니까? 안팎이 같았었는데 안이 높았었다. 맞겠지? 그랬다가 좀 있다가 시간이 똑같아지고 안과 밖이 같아질 때가 이 농도가 안에 거다. 그럼 안에 거 확실히 줄어드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다. 안이 진해서 밖으로. 촉진 확산. 되겠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갖고 와야 되겠는데 능동수송 여기 적었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X다. 그러면 이게 Y였으니까 네가 Y겠지. 여기 한 바구니에 다 같이 담아놔야 돼. 과학은. 무조건 데이터를 모아놔야 돼. 여기 있는 그래프 이제 아예 안 보일 거라. 이랬나? 그래 놓고 우리가 본다. 자,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능동수송이었고 니은은 촉진 확산인가 보다. 그랬을 때 니은의 X는 뭘까요? 라고 하면 X는 기억, Y는 니은. 적었던 거 그대로. 됐지? 그럼 그 밑에 표가 돼 있는데 단순 확산이 있고 그리고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다. 그러면 단순 확산이고 기억은 능동수송이고 얘는 촉진 확산이고
이렇게 된 거겠지. 그럼 표에서 보면 능동수송은 어떻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 맞나? 나머지 단순 확산이건 촉진 확산은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겠다. 오케이. 그럼 ATP 사용한 건 누구밖에 없어? 능동수송만 ATP를 사용하겠지. 네? 막단백질은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 이용을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능동수송인 경우에는 우리가 능동수송 했었을 때 그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기억나? 이래 Na 플러스 몇 개? 3개. K 플러스 2개. 그래서 들어오고 포로 막 교환하듯이. 그때 막단백질 이용했었지. 그치. 그리고 세포 내 섭취, 세포 밖으로 빼낼 때도 역시 단백질로 쌓아서 밖으로 보내는 거지. 맞지? 그러면 둘 다 단백질 이용하지. 됐습니까? 됐어. 다시 한번 외우라고 일부러 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어디로? 능동수송 안의 농도 높아졌다. 안의 농도 높아졌다. 안으로. 맞겠지? 동그라미 뒤에는 안의 거 자체가 쭉 농도가 낮아졌지. 밖으로 맞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4번에 3번 글루카곤 세포 밖으로 글루카곤 세모. 이래 글루카곤이 뭐더라? 반대가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 얘들 뭐지? 호르몬. 그치? 단백질로 된 호르몬이었다. 맞지? 근데 호르몬은 어떻게 되지? 잠깐만, 일단 단백질이었으니까 얘가 어디서 만들지? 라이보솜에서 만들고 소포체 통해서 골지체 통해서 밖으로 가야 되겠지. 혼항 형성해서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기억처럼 능동수송이라 할까? 알지? 능동수송은 아니지. 네. 그래서 그냥 세포 외 배출. 이랬습니까? 어디에서? 이자에서 세포 외 배출 이런 단어 쓰더라. 꼭 기억해야 한대. 됐습니까? 글루카곤, 인슐린, 세포 외 배출이다. 단백질이 이용이 될 거다. 자, 그럼 4번에 Na 플러스 K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우리가 펌프라는 말을 딱 쓴 순간 에너지 쓰래. 능동수송이지? 그럼 동그라미 기억돼야 될 거니까 탈락. 그 다음 5번에 세포막을 통한 기억의 이동 속도 T1, T3. 그럼 기억을 통한 속도. 여기서 우리가 5번 잘 봐야 된대. 5번에 봤을 때 기억 T1, T3제. 여기하고 하여튼 뭐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맞지? 이랬을 때 지금 여기하고 언제가 이동 속도 빨라? 어떻게 해? 이동 속도란 게 시간당 변화제. 그렇지. 5번 별표 5번에 왼쪽에다 끄집어 당겨. 이동 속도의 동그라미. 항상 뭐라도 보면 속도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시간당 변화야. 너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이동하면 뭐가 변할까? 농도가 변하겠지. 그치?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동을 하면 농도가 변할 거야. 그럼 분명히 가로축이 시간이었지. 맞지? 시간이었는데 농도가 변할 거면 잠깐만. 지금 세로축이 농도 맞아요. 맞아.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농도니까 그래프에서 기울기 자체가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치, 요거 체크해야 돼.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농도. 다른 색깔 펜으로 해두는 것도 방법이야.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농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라고? 이동 속도이다. 요거. 의외로 지금은 우리가 금방 배웠잖아.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문제 풀다 뭐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선지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T1, T3 어때? 기울기가 T1일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농도가 변하는 거 맞지? 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yes. 선생님 봤을 때 5번을 잘 봐야 돼. 딴 건 너희가 별로 안 까먹을 거야. 근데 의외로 5번은 잘 까먹는다. 별 달아놨어? 응. 자, 그 다음 이제 원래 색깔 들어와도 돼. 원래 색깔 해도 돼. 자, 6번에 배양액 동그라미 기억의 농도. T2, T3. 이거 배양액 기억 네모 박스. 조심해야 돼. 자, 봐봐. 우리가 분명히 이런 기억은 바깥쪽의 기억이었었고, 그리고 기억 때문에 생기는 세포의 농도는 여기지. 이 세포 안의 농도잖아. 맞지? 그러면 세포 안의 농도가 이렇게 진해졌단 말이야. 원래 이 세포보다 밖에 게 농도가 진하진 않았어. 똑같았었어. 이 점을 잘 봐야 돼. 아까 너희들 분명히 있잖아. 이거 있었거든. 여기 C1이라는 것 자체가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았을 때다. 점선 4번 맞춘다지. 그러니까 이 C1 이 지점이 뭐냐면 처음에 동그라미 기억하고 배양액하고 세포하고 농도가 똑같아. 농도가. 이 점. 맞지, 그지? 그런데 안에 게 진해졌던 이유는 능동소송을 내놔. 내가 나중에 대가 치를게. 이렇게 갖고 들어온 거지. 처음에 농도 같았는데 갖고 들어온 거야. 그럼 이 배양액은 진해지겠나 연해지겠나? 연해지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 5번, 6번이 왕중요. 특히 6번, 5번 얘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6번을 왜 당황할 수가 없어. 당황은 안 해. 근데 틀릴 수가 있어. 배양액의 농도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T2, T3. T2, T3? T3가 진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맞지? 그 배양액을 물은 게 여기 세포 거야. 우리한테 물은 건 배양액. 그럼 누가 진해? 3가 많이 갖고 들어왔지? 배양액은 연해지겠지. 세포가 진해진 만큼. 이해됐습니까? 자, 혹시 형광펜이 있다면 이 부분에 거 체크해놔야 돼. 이 부분. 처음에 배양액 기억과 C, 이 세포의 농도가 같았었다. 배양액 기억이 밖이야. 세포가 아니야.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았던 요 점선. 이거 한번 쫙 형광펜. 요들 형광펜. 얘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몇 번을 주의해야 돼? 5번, 6번을 왕중요. 잘 봐야 돼. 됐겠나? 됐어. 그럼 7번에는 T1일 때, T2일 때, 니은이제. 그치? 그러면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 여기 니은. 얘들 보면 같아질 때보다 처음에 안쪽의 농도는 높았어. 그럼 안쪽의 농도는 점점 묽어졌지. 그치? 안쪽에 묽어졌으니까 바깥쪽으로 쭉쭉쭉쭉쭉 나가서 안쪽이 처음보다 묽어졌다는 얘기지. 그렇다라면 이거 니은 T1일 때, T2일 때 안에서 밖에 나갔는데 이건 확산이지. 같아지자 해서 나간 거지. 그러면 처음에가 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치? 이랬습니까? 농도 이 부분 상당히 신경 써야 돼. 원래 생투에 있었을 때 삼투압 그래프도 그렇고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함정이 많은 문제였다. 이랬습니까? 넘어간다. 57페이지. 57페이지에는 일단 선생님이 일단 뭐 얘는 전체는 하진 않을 것 같고 1번에 잠깐만 모든 세포는 세포막 필수입니다. 세포막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성과 막단백질이니까 니은은 맞는 거다. C 조심해야 돼. 인지질 이중층의 이중막 X. 자, 그 페이지 재료에 내신 만점 하는 글씨 바로 밑에다 적는다. 이중막 적어둡니다. 이중막은 딱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다. 자, 한번 불러줘. 얘들아. 이중막 뭐 있지? 딱 3가지. 핵, 엽, 막,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요 순서대로 외우자. 왜? 얘들이 세포 분해법 했었을 때 제일 밀도 큰 거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됐던 그 순서대로. 됐지? 그리고 얘들은 공통점이 얘라 또 있지. 이중막 구조이다 또? 자체 DNA. 그치? 자체 DNA와 라이보솜 있지.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증식이 가능하다. 얘들 공통적인 세 개 특징이 다른 애들 없어. 다른 애들 없고 얘들만 딱 가지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중막 구조이다. 두 번째 자체 증식이 가능하다. 됐겠나? 오케이. 요거 일단 1번은 쌤 C 때문에 했다. 넘어갑니다. 큰 2번에 쌤 디귿만 볼게. B가 뭐지? 단백질, 신호전달, 동그라미, 물질 운반, 동그라미, 효소로 작용, 동그라미. 저게 뭐지? 막단백질을 우리가 기능을 4가지로 봤었거든. 4가지였거든.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있나? 빙고. 세포 인식. 자, 그럼 잠깐만. 45쪽에다 적어놔. 거기 왼쪽에다가. 디귿 왼쪽에다 적어놔. 페이지 45. 2번에 디귿 왼쪽에다 페이지 45 적어놓고 45쪽 펴봐봐. 45쪽 딱 펴니까 됐습니까? 표 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보이나? 오케이, 뭐 할 거다? 신호전달, 운반, 효소, 세포 인식, 물질 인식.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디귿에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왼쪽 페이지. 내려를 봤을 때 책에 있었으면 이쪽에 여기 요 빈여백 좀 있지? 거기다가 조금 크게 줘. 막단백질, 기능, 몇 가지? 1, 2, 3, 4. 첫 번째 뭐? 그거 있잖아. 디귿에 신호전달, 물질 운반, 효소로 작용, 그리고 세포 물질 인식을 하죠. 맞지? 세포 인식, 물질 인식 얘들 있었던 거. 그럼 굳이 1, 2, 3, 4에서 따로 빡적을 했던 거는 얘는 안 외우면 못 쓰는 거.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은 그림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단어가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 단어 한번 다시 빡 적고 넘어가자.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 이랬습니까? 자, 그래서 쌤이 4번에는 리을만 선택적 부가성 밑줄. 선택적 부가성이라는 것은 농도 차이가 나더라도 못 들어오게 할 건 못 들어오게, 들어오게 할 거는 능동수송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치? 농도가 같다가 아니지. 같다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 했습니다. 뒷페이지 봤을 때 6번은 첫째 줄 산소 이산화탄소 동그라미. 산소 이산화탄소를 보는 순간 무슨 확산? 단순 확산. 단순 확산이다. 됐지? 자, 얘는 선별해서 다 적을 거대. 6번은 별표. 백혈구의 식세포 동그라미. 식세포를 뭐랄까? 갖고 들어서 가수분해를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 세포 내 섭취 적어주시고. 세포 내 섭취. 이번에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 유입. 포도당 동그라미. 얘는 어떻게? 그렇죠. 촉진 확산. 막단백질 통해서 수용성 물질, 촉진 확산이었다. 세 번째, 항체 분비. 항체, 세포 외 배출. 그렇죠. 4번, 가스 교환. 산소 이산탄소는 단순 확산. 이게 정답이었었고, 5번에, Na 플러스 통로 동그라미. Na 플러스 통로니까 얘는 촉진 확산. 그치.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나오면 얘는 능동수송이야. 근데 Na 플러스 통로니까 얘는
막단백질, 통로 단백질, 수송 단백질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6번은 우리가 쉽게 문제를 맞췄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항목이다. 그러면 여기 거는 괜찮을 것 같고 9번에 삼투 동그라미. 삼투 아까 쌤 무슨 공식 가르쳐줬지? 파이는 CRT. 파이가 삼투합이다. 삼투합. C가 몰 농도, R은 상수, T는 절대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에서 피부에는 NRT 할 때처럼 파이는 CRT 이렇게 될 거라. 그래서 기억, 반투과성막 밑줄,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밑줄 쫙 주의. 물의 농도가 높은 쪽, 다른 말로 적어줘. 저농도. 농도가 높은 쪽이 아니었어. 물의 여기 별표다. 잘 읽었어야 된다. 물의 농도가 높았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다. 물의 확산. 맞다. 오, 두 번째, 삼투가 일어날 때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X 않는다. 오, 동그라미 되겠고. 세 번째, 삼투가 일어날 때 반투과성막에 해당하는 압력. 삼투압이다. 맞겠지? 리을의 농도차가 클수록 네모 박스. 이게 뭘 농도라고 그랬지? 온도가 높을수록. 됐지?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지겠지? 그치? 감소의 X. 커질 것 같다. 이랬지? 됐어. 자, 10번 문제의 별표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첫째로 반투과성막을 봤어.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 A, B, C. 세 개인데? 자, 너희들한테 왼쪽, 오른쪽 U자관, U자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 거야. 있었는데 잘 보면 B, A 그리고 여기는 B, C 이렇게 있었지. B, A, B, C. B는 똑같이 있었어. 하나는 A고 하나는 C가 됐다.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기는 동그라미 니은 여기 거 높이를 두고 이야기한 거네. 됐습니까? 높이.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 2 얘가 1이고 이게 2다.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 얘들 올라가다가 일정 이게 1이가?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는 높아질 거란 얘기지. 여기는 이게 낮아졌지? 이쪽이 높아졌다는 얘기지. 왜 그랬을까? 어디에서? 물이 이동한 거 맞나? 물이 이동했어. 물이 여기가 뭐였다?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이쪽에 물 높이가 낮아졌단 말은 여기가 고농도. 귀찮아도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나중에 가면 눈에 보이는 거대로 적었던 애들이 쉽게 맞춘대. 그러면 끝났다. 기억선지. 농도는 누가 제일 진할까? B는 공통이지. 그치. 근데 A가 B보다 더 진했지. 그럼 A가 B보다 더 진했고 B가 C보다 더 진했네. 그러면 기억선지는 아니겠네. 니은에 T1일 때 2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지. 여기 2. 여기가 T1. 더 이상 이동이 없어 보인다. 높이가. 이때 설탕은 이동할 수 있나 없나? 설탕은 이동 못하는 거 맞지? 반투과성막 자체가. 설탕은 이동 못해. 그럼 물이 이동할 거다. 됐지? 그러면 니은 땡. 세 번째. 그럼 C에 넣으면 팽륜. C는 무슨 장애? 저당액이지. 그럼 팽륜. 가능하겠지? S. O. 정답 몇 번? 3번. 쏘리. 디귿. 2번. 말을 잘못했다. 됐지? 얘를 왜 별표했느냐? 사실은 이게 완벽해야지 11번을 할 수가 있어. 11번은 너희들한테 첫째로 반투과성막을 경계를 했는데, 자, 둘째로 포도당 동그라미, 설탕 동그라미. 마지막 줄에 설탕은 통과하지 못한다. 밑줄.
누군 이동할 수 있다. 포도당 이동할 수 있다. 물도 이동할 수가 있다. 이랬지? 그러면 11번은 차이가 뭐냐? 이렇게 U자관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반투과성막이 있었었다. 그리고 여기가 포도당이 1g, 설탕이 2g, 그리고 여기는 포도당이 2g, 설탕이 1g 이렇게 있었나? 맞지? 그림 자체가?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잠깐만, 누구 생각해보면, 설탕이 이쪽이 진하고, 한마디로 포도당을 이렇게 달라봤자 이동을 하겠지. 우리 같아지자, 이러면서. 맞지? 그럼 포도당은 이쪽으로 좀 가버릴 거잖아. 포도당은 그래, 결국 같아지지 않을까? 그럼 설탕 때문에 왼쪽이 고농도가 되겠지. 이랬나? 그럼 얘가 고농도가 되니까 물이 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 순이동을. S. 자,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억해. 포도당은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B에서 A로 좀 간다. 얘들은 얘라 목적이 이거다. 평형.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똑같이 만들자. 같아지자.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평형이 목적지인 거야. 같아지자. 그러면 포도당은 얘가 많았으니까 가겠지. 오다. 시간이 지나면, 그치? 그러면 포도당은 같아졌을 거니까 설탕이 진하니까 물이 이동해 올 거다. 그럼 A가 높아질 거다. 맞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설탕량 이동해 못해? 못할 거야. 자, 지금 디귿을 바꿀게. 설탕 농도는 같아질 수 있겠지. 하지만 양 자체는 물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농도는 같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설탕 자체의 절대적인 양은 2g과 1g은 변하지 않겠지. 이랬습니까? S. 결국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갈 거다. 응? 넘어갈까? 혹시 12, 13, 14? 여기는 궁금한 거 있어, 없어? 13번? 13번 잠깐만. 13번에 잠깐 봤을 때 너희들 설탕용의 그 농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너희들 동그라미 기억이 무슨 농도? 고농도, 저농도. 그래서 원칙은 무조건 그걸 알지. 고농도에 넣어서 쪼글쪼글해졌는 거. 저농도에 넣어서 빵빵해질 때까지 보자. 이게 원칙이거든. 이해됐지? 그럼 일단 설탕용의 그 농도는 기억이 진한 거 맞지? 기억은 맞아. 액포 크기도 세포가 커지면 액포 크기 커질 거야. 그래서 V2가 분명히 액포 크기가 커질 거다. 그럼 V1이 작지? 땡이지. 됐습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V3에서 물의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있기는 하지. 그래서 아까 앞에 할 때 중요하다 했던 거지, 그지? 정답 몇 번? 기억 1번.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잠깐만 15번에 선생님 잠깐만 설명할게. 우리가 외웠던 그래프 있지 않아? 어떤 그래프? 삼투압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건 무슨 그래프고? 팽합 그래프고. 그럼 잠깐만. 삼투압 그래프고 팽합 그래프고 그럼 요 크기가 흡수력 크기지. 그러면 흡수력은 자꾸 커도 작아져. 작아지네.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얘 그림이 동그라미 니은 보여? 동그라미 니은. 이게 팽합 그래프가 아니라 팽합 그래프가 요때가 아니라 요만큼이 흡수력 아이가. 맞지? 이때가 흡수력이지. 삼투압 여기, 팽합 빵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흡수력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흡수력 빵이지.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15번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 동그라미. 얘 그래프 기억을 해야 돼. 왜 파란 선, 요 선이 이렇게 됐는지. 기억할 수 있겠나? 뭐 이럴 때 형광펜 빡 쳐주면 요 선 하나 빡. 됐습니까? 요게 흡수력 그래프다. 요게 흡수력 그래프다. 요 흡수력 그래프 하나만 딱 형광펜 쳐주면 알고 있으면 편한 거라서. 이해됐지?
우리가 분명히 복습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하나 다 볼 시간 없을 거야.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뭐 디귿, 같다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요 그래프 요거 하나 기억하기.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일단 쌤 봤을 때는 17번은 맞췄겠지만 쌤 한번 볼 거다. 첫째로 펌프 동그라미. 펌프. 그럼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NA 플러스 K 플러스 너희들 다 외우고 있던데 이미 아까 보니까 NA 플러스 나는 옛날에 무식하게 그때 했잖아. 너희처럼 화학을 먼저 배우고 왔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라도 뭐 주기율표 하여튼 뭐 배우기 전이었던 것 같아. 이거 배운 게. 그러니까 NA 플러스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하나, 두 개니까 두 개. 이래 외웠어. 어쨌든 내가 외워야 될 것 같아서. 그치? 근데 참. 혹시 NA 플러스 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 나가 있어야. 나가, 이거야. 그래서 얘는 밖에 많아. 왜 많아? ATP 사용해서 능동 수송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NA 플러스는 보이면 돈 들여서라도 밖으로 빼서 받기 많았던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펌프였는지 아니면 막단백질 단순 확산은 아니지만 촉진 확산이라도 막단백질 통해서 그냥 지 혼자 가는 건지 따라 다른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딱 봤을 때 가나 어디가 아니고 바뀌고를 찾아야 돼. 그 문제에 안팎 찾기 이렇게 적어놔. 안팎 찾기. 안과 밖을 찾아줘야 돼. 이거 왜?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얘들한테 그림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파란색 화살표 보여? 이게 흐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라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때 가나가 보이지? 이래 보였다는 게 100% 물을 거야. 100% 물을 거야. 그러면 네 봐봐. 처음에 있다가 요 두 번째 그림이 키포인트네. 두 번째 그림이. 혹시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쌤 여기다 적을게. ATP가 들어와서 무기인산되고 ADP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와서 제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 근데 노란색 동그라미 튀우 나가는 거 보이지? 그렇지. 그럼 이게 하나, 둘, 세 개 세트니까 이게 NA 플러스야. 그래서 이거 빼고는 안 돼. K 플러스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 NA 플러스 무조건 밖으로 빼는 거거든. 밖으로. 그 가가 바뀐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일 딴 건 했을 거고 디귿에 다시 한번 확인. 펌프 동그라미. 농도가 같아지는 걸까? 아니요. 적어도래. 직접 적어도 글씨로 펌프. 한국말로 좀 적어도 널찍하게. 펌프. 땡땡. 농도 경사를 유지. 농도를 차이 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지 신경 전도가 되었을 때 빠바박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랬나? 오케이.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농도 경사를 유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농도가 같다가 아니라 K 플러스는 안쪽이 높게, NA 플러스는 안쪽 말고 바깥쪽이 높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펌프였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8번에 적어둬라. 그래프 해석. 적어놔래. 18번이 이렇게 적어도 그래프 해석. 이게 키포인트야. 18번은 중요합니다. 적어놓고 쌤이 확인을 할게. 우리가 복습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만 적어주는 거야. 문제에다가.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인데 가나 혹시 얘들아 거기서 봤을 때 둘째를 물질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 밑줄 쫙. 어떤 세포 밑줄. 됐지? 그러면 기억의 세포 안 농도.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이지. 어떤 세포를 넣었어. 그리고 시간에 따른 기억의 세포 안 농도. 그럼 쌤 잠깐만요. 여기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이고 여기 세포가 있어. 세포. 그럼 이 기억이라는 물질이 세포 안에도 있다는 거지. 잘 되겠나? 절대 이 단어는 급하게 읽으려고 하면 문제가 오답이야. 정말 신중하게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둘째 줄에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 이렇게 체크했지. 어떤 세포 했지. 그리고 셋째 줄 게 중요해. 기억의 세포 안 농도. 이렇게. 그럼 C는 요거 밑줄. C는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기억의 세포 밖 농도이다. 오른쪽 그래프. 여기 C 돼 있지.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나? 선생님이 아까 PV는 NRT 했었는데 요걸 이동을 시키면 압력은 부피분의 몰수 RT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화학 시간에 부피분의 몰수 1리터에 몇 몰 있는지 이게 바로 몰농도였거든. 근데 생명과학 시간에 몰농도 C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압력에 그냥 파이라고 쓰고 파이는 CRT 이렇게 해서 삼투압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할 때처럼 여기가 C 농도인 거야. 근데 봐봐. 가로축이 시간이 지나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의 세포 안의 농도들. 이거 물질이야. 물질이 있고 세포 안 동그라미. 세포 안에 기억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었단 거지. 근데 분명히 얘는 이 점이 언제라고? 안에하고 밖에하고 농도가 같았을 때라는 얘기는 바깥쪽 농도가 저만큼이란 거지. 안의 농도도 저만큼이야. 이랬나? 근데 잠깐만. 가로축이 시간이잖아.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만. 세포 안에 기억 어떻게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안팎이 똑같았는데. 갖고 들어온 거지.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갖고 들어올게. 이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 해석은 둘째 줄, 셋째 줄 읽었을 때, 넷째 줄까지. 배양액 안에 기억 물질이 있고 세포가 있는 거다. 그러면 세포 안에 기억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가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할 건데 이 C라는 농도 자체가 안과 밖이 같았을 때 농도다. 그러면 여기랑 농도가 처음에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안에 동그라미 기억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 안팎이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왔는 얘기네. 능동수소이지. 됐어요. 그래서 요 말 적어줘야 돼. 생각날 때 선생님은 사실은 안으로 적기 싫으면 인 적어놔. 들어온다고. 어쨌든 좀 적게 적고 싶어. 그러면 능동수소입니다. 능동. 언제 수송까지 잘 되니? 능동하든지. 됐지? 그러면 다 한 것 같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표에서 가와 나. 아직 우리가 덜 익은 거 있어? 다섯째 줄. 가나는 능동수송, 촉진확산을 순서 없이 이야기한 거고 기억은 가나 중에 하나이다. 일단 우리가 이거 확인했어. ATP 사용을 했대. 그럼 나가 능동수송이지. 그럼 지금 기억의 이동은 요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수송이었으니까 요게 촉진확산이겠네. 그치, 확산인데 ATP 쓸까? 안 쓰지. 아, 맞네. 단백질은 촉진확산도 쓰고 능동수송도 쓰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이동은 능동수송이지. 나아가야 되겠다. 오케이? 원 구간에 동그라미 기억은 안으로. 우리 이미 적어놨지? 그래, 좀 그래프 보면서 바로 적었잖아.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 디귿에. 저건 뭐더라?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 밑줄 쫙. 저기를 뭐라 하던데. 여기 뭐더라?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 나가지. 어떻게 내보내지?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거. 세포 외 배출. 신경전달 물질 세포 외 배출. 적어둡니다. 신경전달 물질 동그라미 하든지 신경전달 물질 박스 하든지.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뭐라고? 세포 외
배출. 단순하게 이온 정도가 아니거든. 혹시 기억나?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거든. 됐습니까? 세포의 배출이다. 단백질이니까. 자, 19번은 자, 크게 이렇게 적어놔. 화살표가 키포인트입니다. 화살표가 키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가 그림이 있고 나 그림이 있는 것 같아. 가 그림은 오케이. 마지막 그림에 뿡뿡뿡 나가는 것 같아. 나 그림은 슉슉 들어오는 것 같아. 그치? 이게 세포의 배출, 이 세포의 섭취. 됐습니까? 체크했나? 배출, 섭취. 자, 고개를 들고. 표면적만 적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세포막의 표면적을 이야기했다. 얘는 넓어질까? 좁아질까? 여기 있던 애들이 야, 우리 합체할까? 그래서 여기 녹여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질 거니까 얘가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얘들은 갖고 들어오는 거지. 갖고 들어오니까 쏙쏙쏙 담아가지고 주머니 되고 난 뒤에 이만큼 싹 잘라서 안에 들어와 버리지. 전체 이만큼 했던 거 갖고 들어오니까 좁아지는 거지. 짧아지는 거지. 한 번만 정확하게 하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그래서 대학교 가서 할 거다. 세포 내 표면적이 밖으로 나갈 때는 여기 있던 것까지 합쳐져서 여기다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을 거니까 넓어지는 거다. 되겠나? ATP 쓸까 안 쓸까? 쓰지. 단백질 이용할까 안 할까? 하지. 됐습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단백질 쓴다. ATP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시력업에. 분명히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잘 안 하는데 하나하나 다 하는 데는 좀 지나보면 이유가 있다 하는 걸 알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되고 잘 읽어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 선생님 제가 좀 외웠는데요 해서 실수가 엄청나는 부분.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페이지에 61쪽 실력업 부분인데 1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 할게. 의외로 1번에 실수가 있었다.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이 있다. 근데 넣었는데 앙과 밖에 농도지. 그치?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밖에 농도는 줄어들고 안에 거는 농도가 좀 높아졌고. 맞지? 그럼 왜 그랬을까? 밖에서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밖에 양이 많았는데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럼 얘들은 에너지 썼을까? 많은데 적은데 주는데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을걸? 그럼 일단 기억. 막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맞을 것 같다. 근데 넷째 줄에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밑줄.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강제로 고농도로 갖고 가는 거거든. 그럼 얘는 분명히 밖에 많았다가 안쪽으로 돋는 거니까 그러면 능동수송 아니겠다, 그지? 그러면 촉진 확산이겠지? 그치? 그럼 어쨌든 확산이니까 에너지는 X인 거야. 그리고 디귿을 실수를 많이 해.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 평형이라 그랬지. 평형. 요때 이미 같아졌어. 이동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이동 있는데 순이동이 0일 뿐인 거야. 겉으로 봤을 때 이동이 없어 보여. 하지만 실제로 이동이 있어, 없어? 실제로 in, out 똑같아요.
이게 핵심인 거야. 얘들아, 이거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 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리고 고1 때 내신에서도 쌤들이 좀 어렵게 낸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라서. 순이동이 없다. 하지만 이동은 있다. 과학은 설마 너희들 왜 화학 시간에 평형 이런 얘기 하거든. 그치?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요거는 핵심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다에 엿당 분해 효소 네모 박스. 일단 해놓고 할게. 다의 엿당 분해 효소. 다 문장의 엿당 분해 효소. 자, 선생님 2번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게. U자관이 있어. U자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째 줄, 물과 포도당은 통과해. 별일 아니야. 그치? 엿당과 젖당 모두 통과. 엿당의 X, 젖당의 X. 통과 못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럼 웬만한 엿당, 젖당, 설탕 이동 못해. 잠깐만, 엿당, 설탕, 젖당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페이지 재료로 간다. 재료에 적습니다. 실력업 옆에. 혹시 기억나? 이당류 몇 가지? 3가지. 뭐? 시오, 이응, 지응. 다음에는 뭐 있어? 그치. 설탕, 엿당, 젖당. 누구 더하기?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더하기. 수영아 기억나나? 뭐였지? 아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한글로 시옷, 이응, 지읒. 다음 순서대로 하면서 글자 수 2, 3, 4 순서야. 2글자, 3글자, 4글자. 내가 왜 그렇게 외우겠니? 책에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책에는 항상 있잖아. 엿당, 설탕, 젖당 돼 있어. 이런 모든 책이. 그러니까 수영이 네가 포도당 했는 이유가 있어. 모든 책에 엿당, 설탕, 젖당 이 순서대로. 근데 쌤은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자음으로 시옷, 이응, 지읒 하니까 2, 3, 4거든. 그럼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 노려서 물은 거야. 책에 거 그대로 하면 딱 우리가 옛날에 맨날 소화할 때 녹말 분해하면 몇 당 되고 포도당 되는 그거 있었거든. 자, 그러면 봐봐. 너희들 아까 설탕 이동한다 못한다. 반투가성 못한다 그랬지. 이당류 설탕, 포도당, 엿당, 젖당. 포도당은 단당류니까 이동해. 이당류 이동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봤을 때 U자관에 A에는 기억, B에는 니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그림에 확인해야 돼. 분명히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 너희는 수능 칠 때 얘들아 40분 동안 25문제거든. 근데 아직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아예 달라. 지금 통합과학 모의고사가 쉬웠다고 해서 그때 쉽지 않아. 그땐 절대 1등급 컷이 지금처럼 그렇게 안 나올 거라. 그러니까 항상 두 손이 같이 올라와야 돼. 같이 올라와서 위에 거 읽히는 거 하면서 내가 오른손으로 적든지. 한 손은 읽고 한 손은 쓰고. 근데 이게 써져 있지. 확인 들어가야 돼. A 기억, B 니은. 높이 같게 한다. 오케이? 열당, 젖당, 순서 X. 순서 없대. 묻겠지. 순서 없다는 얘기는 100% 물을 거야. 그 기억력, 농도는 똑같대. 근데 다에서 엿당 두 분자의 포도당 분해하는 엿당 분해 효소지. 동그라미 딱. 그럼 잠깐만. 엿당은 조금 있으면 그러면 포도당으로 나눠주면 얘는 이동 다 해버려.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는 거는 마찬가지가 될 거란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 수면이 어떻게 됐어? 여기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알겠지?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 저농도에서 고농도. 여기가 고농도였다는 거지. 고농도였으니까 물이 이동해 와서 올라갔을 거다. 누군데? 여기가 덧땅이었다. 그래서 쌤 파란색 적혀있는 거 정도는 적어줘야 돼. 고농도였기 때문에 올라갔다. 누구였다? 젖당은 분해되지 않았다. 농도를 진하게 하는 설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아까 무조건 문제 풀기 전에 다이어트 체크 딱 했지. 그치, 엿당 분해 효소. 이게 눈에 빡 띄어야 돼. 나중에 내가 눈으로 스캔해서 복습을 해야 되거든. 그때 봐줘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동그라미 기억에 그치, 여기 저 땅이었으니까 여 땅이겠지. 오. 라에서, 라는 뭐지? 한참 있다가지. 니은의 별표. 니은의 별표. 얘들아, 아까 쌤이 설명을 했을 때, 포도당의 양일까, 포도당의 농도일까? 양쪽의 포도당 농도는 같아졌을 거야. 물이 여기가 많지. 내려오고 올라갔지. 여기 포도당 농도는 똑같고, 젖당 때문에 진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설탕 뭐 이런 것처럼 있었던 거 여기는 아까 엿땅이 있던 거 분해해서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젖땅은 남아있는 거지. 남아있으니까 진하니까 어쨌든 포도당은 거의 같아지고 싶은데 젖땅 때문에 진하니까 물이 열심히 이동해 오는 거다. 이랬나? 그러면 이게 양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포도당 양이 같을 수 있겠나? 많아도 이게 많겠지. 포도당 농도는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젖땅 때문에 여기 물이 한참 많이 이동하는 거지. 말 되겠나? 아까 요 문제 한번 있었지?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아까 그게? 우리가 봤을 때 11번의 디귿이 아니었을까? 11번의 디귿 11번의 디귿 바로 앞쪽에 59쪽에 맞지? 59쪽에 디귿에 형광펜 빡 쳐주는 것도 방법. 59쪽에 디귿에 형광펜 빡 쳐주고 거기다가 어떻게? 61쪽 2번 이렇게 적어놔. 61쪽 2번. 61쪽 2번. 그래서 내가 실수하건 남이 실수하건 간에 그거 비슷하게 먹힐 거니까. 이랬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희 다시 오면 A, B 포도당 양이 같을 수가 있을까? 양이 같을 수 없어. 최대한 같아지는 농도를 가지려고 하니까 물량이 여기가 많은 거야. 그럼 여기 그만큼 포도당이 좀 더 많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는 농도는 같아지고 싶은데 이건 거야. 양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이번에 니은 맞다 틀렸다? 틀린 거다. 이해됐나? 됐어요. 그럼 디귿에 반투화성마로 통한 포도당 인도 ATP 쓸까? ATP 안 쓰지? 됐습니까?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잠시. 3번은 좀 간단히 설명할게. 3번은 일단 너희들한테 둘째 줄 원형 딜분리 빗줄. 3번에 원형 딜분리. 원형 딜분리. 또 하나는 핵류. 그러면, 자, 상상을 해.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최대 평균 상태가 있었었고, 원형 딜분리는 이 앞에 어디 있어? 이거보다 앞쪽에. 맞지? 그러면 확실한 거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있어. A와 B의 기압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가나. 그리고 여기 3, 0, 10 이렇게 됐거든. 뭐라고 하면 넷째를 공간과 3차 행. 하나는 여기일 거고 하나는 여기일 거야. 이때가 언제더라? 최대 행률이지. 맞지? 그치. 그때 너희들한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A, B는 3초합과 팽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점은 팽합이 없어. 팽합이 없어. 그치? 너희들 그래프 없지? 그려.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한테 분명히 원형질 분리다, 팽륜이다. 그게 빠르게 푸는 방법이야. 빠르게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삼투압이고 팽합이고 여기가 최대 팽륜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0을 가질 수 있는 삼투압 팽합 중에서 0 가질 수 있는 건 흡수력이라면 얘가 최대 팽륜이겠지. 근데 넷째들 삼투압 팽합이 동그라미니까. 그럼 얘는 얘 키포인트란 거지. 근데 가로가 상황들을 이야기한 거 맞지? 원형질 불리거나 최대 팽륜. 맞겠지, 그치? 그러면 나가 원형질 분리가 나가 최대 팽륜이겠지. 아, 최대 팽륜일 때는 똑같아야 돼. 삼투압 팽합은. 그럼 A가 팽합, B가 삼투압. 우리는 해야 되는 걸 가시화 시켜줘야 되고, 선생님 항상 하나로 표현을 하라 하거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버리면 바로 보여. 그러나 그래프 빨리 그리게 하는 게 이게 방법이야. 그럼 선지 기억. A가 팽합, 땡, 날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같아야지. 3 맞고. 그러면 X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아예 팽합, 이때지. 자, 이게 디귿의 별표.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일까? 순이동이 없다? 흡수력 0이지. 맞지? 그래서 디귿이 헷갈려. 디귿의 형광펜 딱 쳐줘. 그래 놓고 일단 요거 적어줘. 최대 팽륜. 직접 적어줘. 최대 팽륜. 최대 팽륜일 때 디귿의 형광펜 밑줄 쫙 합니다. 해놓고 최대 팽륜일 때는 흡수력 자체가 0이다. 순이동이 없다. 그래서 디귿의 문장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인아웃 같다는 말일까? 아니면 흡수력 0이라는 얘기일까? 이렇게 된 거지. 더 이상 흡수를 하지 않는다. 흡수력 0, 이 말이 있으니까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 겉으로는. 흡수하지 않는다. 이랬나? 응. 중간 디귿에 애매했던 거 맞지? 내가? 응. 됐나? 이번에는 이제 됐나? yes. 넘어갈까? 자, 선생님이 4번 합니다. 4번. 4번은 우리 아는 그래프 맞아요? 오케이, 맞다. 이렇게 있었는데, 자, 사실은 선생님은 뭘 했냐면 너희들한테 V2일 때 그리고 V3일 때라고 옆에 있었지. 맞지? 나는 옆에다가 사실 V2와 V3를 직접 적었어. 따로. V2와 V3를 적고 삼투압, 팽합, 흡수력. 이걸 적었어. 선 같은 거 필요 없어. 근데 V2일 때 상투압 얼마야? 2. 사치스럽게 P를 못 씁니다. V2일 때 팽합은 1이겠지. 1. 그러면 이거 아니야? 삼투압 빼기 팽합이 흡수력 1. 됐겠나? yes. 그러면 B는 어때? V3는 삼투압 2. 아니네. 2보다 작지? 내 마음대로 지워내. 1.7. 팽합 1.7. 흡수력 빵. 이렇게. 내 마음대로 지워내도 문제가 없어. 알겠나? 근데 오른쪽에 봤을 때 V2일 때 기억분의 니은, V3일 때 디귿분의 니은. 앞에 게 2배다.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러면 나는 마음을 정했다. 여기 봐봐. 이게 1 되려면 0은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부모 0 될 수 없지. 분자 0 되면 0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아하, 자네는 기억인가 보네요.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자네가 기억인가,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무조건 2 돼야 되잖아. 2 돼야 되니까 자네가 니은하세요. 디귿이 당신입니다. 정해진 거지. 더 이상 고민은 안 한다.
내가 머릿속을 봤을 때, 야, 쌤이 뭐? 크게 적거나 점선. 나를 좀 믿어줘. 점선 4번 맞춘다다. 쌤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문제 딱 보는 순간 점선 나왔지? 어떤 숫자 보이지? 무조건 정량적으로 계산이 되는 값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두고 고민하면 시간이 빠를 것 같지? 느려. 쌤 사실 문제 풀어놨는데 내한테 이 선 꺼줬지? 선 이런 거 안 꺼. 그냥 내 마음속에 선 두고 3팽 흑 2, 3 적어. 선 필요 없어. 하지만 가상적인 선 이거 끄는 거 0.001초지만 그 시간을 줄여야지. 하지만 딴 계산 빠르게 하려고 적는 거라. 이해겠나? 근데 웬만하면 삼수합 팽합 왜 그러냐고. 그래야 삼수합 빼기 팽합은 흡수력 될 거니까. 그래놓고 여기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끼워 넣는 거지. 이랬나? yes. 내가 봤을 때는 4번 같은 경우는 점선. 3번은 그래프 없지만 그래프 그래야 돼. 오케이. 됐지? 그래서 4번은 적어줘. 표. 3번은 뭐? 그래프. 크게 적거나 적는 순간대로 이런 생각이 안 드나? 야, 쌤 청개구리 같다. 표 줬더니 그래프 그리라 하고. 그래프 줬더니 표 그리라 하고. 맞지? 과학은 그래. 과학은 그래. 표가 필요하잖아? 그래프 줘요. 그래프가 필요하잖아? 표로 줘요. 이랬나? 그래서 딱 주는 거 반대로 한번 맞춰. 맞지? 정말 못됐지?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야 돼. 과학은 절대 직설적이지 않다. 한 바퀴 이후에서 돌려서 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표 줬다는 얘기는 이대로 못 풀 거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됐습니까? 어쨌든 쌤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좀 잘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팁이다. 교과서에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어떤 과목이든 과학은 물화생계 어떤 걸 하더라도 표 줬다 그래프 필요해. 그래프 줬다 표 필요해. 이랬지? 자, 명심하기 바라고 뒷페이지. 자, 5, 6, 7, 8번에서 궁금한 게 있었을까? 5번, 6번, 나연이 몇 번? 8번, 7번만 풀패스네. 딴 거는 맞춰도 궁금하다 했으니까. 자, 할게. 선생님 62쪽. 자, 선생님이 열심히 푸는데, 이유가 뭐냐? 딴 단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푼 적 없지, 그지? 딴 단원 푼 적 없어. 딴 단원 그냥 너가 단순하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거라. 자, 6번, 5번부터 봅니다. 5번. 자, NaCl 농도가 C1인 기억.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맞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할까요? 여기 기억돼 있지? 여기 C1 적어. 여기 니은돼 있지? 여기다가 동물세포 X 넣고 변화 측정한 다음 X의 NaCl 농도가 C2인 니은으로 옮겼대. 이거 여기 옮겼대. C1, C2 내가 적었는지 확인해주고 요거 여기 있던 거 여기 봉당 넣었는지 확인해주고 화살표 이해됐습니까? 내가 해줬다. 그리고 넷째 줄에 고당액 저당액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셋째 줄에 세포 부피 세로축이야. 세로축이 이 X가 바로 세포였어. 이 세포 부피가 멀쩡하다가 주르륵 줄어들다가 주르륵 늘어난대. 됐지? 그럼 누가 검색해봐? 여기다 넣었거든? 기억에다 넣고 이게 적혀 있잖아. 여기다가 니은에다 넣었대. 야, 그럼 부피가 짜라다. 쭈글쭈글쭈글? 쪼그라든 거 맞지? 그렇지, 쪼그라. 야, 진한 데 넣었어, 연한 데 넣었어? 진한 데 넣었지. 그렇지, 여기 보. 끝이야. 그 맹물에 넣으니까 다시 빵빵해지겠지. 내 첫째 줄에 동물이었다, 동그라미. 일단 산지 봅니다. 그럼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삼투압은 T1일 때, T2일 때. 자, 잠깐만. 삼투압. 여기가 T1. 여기가 T2. 이렇게 돼.
내가 있잖아. 아까 삼투압이 뭐라고 했냐면 딱 넣었더니 물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 힘이 삼투압인 거야. 그럼 얘는 잠깐만 부피가 변해 안 변해? 부피가 일정해. 그럼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있겠나 없겠나? 없어. 얘 등장액인 거야. 등장액에다 있던 거 고장액에 넣었다가 저장액으로 한번 넣는 거지. 그럼 얘는 부피가 막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는 거라. 커지고 있단 말이야. 물이 빵빵빵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삼투압은 조금 어려운 게 표로도 봐야 되지만 느낌으로, 정성적으로도 기억을 해야 돼. 왜? 똑같은 물에 등장액에 넣었으니까 부피 일정하다.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겉으로는 이동이 없다. 됐지? 그래서 삼투압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물이 빵빵빵 들어오려고 하는 그 힘이다. 이랬습니까?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지. 여기 부피가 커지고 있단 말이야. 물이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지. yes. 그럼 누가 커? T2가 크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산지 잘 봐야 돼. 딴 건 쉬워. 디귿의 원 구간이야. 그럼 원 구간. 이렇게 적으면 끝나. 쪼그라들었다. 나가는 게 많겠지. 그렇지. 선생님은 품위 있게 글씨 안 써. 쪼그라 끝. 품위 있게 뭐 부피가 증가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말라고 이렇게 쓰노? 됐지? 넘어간 돼? yes. 6번 문제 잠시 보자면 일단 첫째 줄 막을 이동한 방식이다. 별 패스, 불 패스다. 나는 ATP 농도에 따라 오케이.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연습했다. 이제 쉬울 거다. 얘들한테 ATP 가로가 농도지. 그럼 잠깐만 ATP 많아지니까 빨라졌대요. 능동수송이지. 그치? 능 하나만 적으면 되지. 셋째 줄 바로 딱 보이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얘가 글씨가 탁탁탁 양각으로 튀어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능 밑에 거 촉 적어놓으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왼쪽 그림을 봐봐. 확산은 무조건 많은 데서 조금 들어가는 거야. 위에 거 화살표 많이 봤어? 초록색은 많아. 많은 데서 가는 게 확산이겠지. 그치. 근데 밑에 화살표 봐봐. 아유, 꼴랑 2개밖에 없는데 많은데 준대. 뭐니 도대체? 이거 ATP 써서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많다, 적다. 구분하기. 우리가 분명 얘를 봤으면 알 거야. 확산이었느냐, 능동수송이었느냐. 자,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 수능엔 절대 능동수송이 안 나. 통합과학은 확산밖에 없어. ATP 쓰는 건 없었어. 이해됐습니까? yes. 자, 그렇다면 일단 다 된 것 같아. 디귿에 암모늄 이온 밑줄, 뿌리털로 흡수 밑줄. 봐봐. 식물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식물은 10가지의 원소가 필수야. 한 번만 적어줘. 식물은 살아가는데 10가지 원소가 필수야. 난 옛날에 이게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 식물은 이런 광합성에서 지 혼자 잘 산대. 물하고 이산화탄소에서 광합성 할 수 있대. 거짓말이었어. 10가지 원소가 꼭 있어야 돼. 그런데 그 10가지 원소 중에서 질소, 단백질, 핵산에 꼭 필요한 게 질소지. 그러니까 얘들 흙에 많겠냐?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지 에너지 써서라도 갖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비료잖아. 내가 화학 시간에 암모니아, 화법고시법해서 암모니아 만들고 그거로 비료 만들고 그래서 농사 지어서 식량난이 해결됐던 거거든. 그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yes. 그럼 능동수송이다? 되겠지? 그러면 정답 3번입니다. 패스한다? yes. 7번은 아무도 질문 없지만 쌩은 할 거다. 촉진 동그라미, 능동 동그라미, 내 섭취 동그라미. 자, 쌤이 이렇게 할게. 7번 문제에 지금 A, B, C가 있고 이건 그냥 있는 거 적으니까 안 적어도 돼.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에 특징의 기억에서 디귿까지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서 첫째 줄 ATP, 둘째 줄에 막단백질,
셋째 줄에 소나 요거 키워드 있다. 밑줄이거나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는 여기 옆에 전부 다 촉진 확산이거나 능동수송이거나 세포 내 섭취를 할 거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A, B, C 누가 A, B, C야? 얘들이 A, B, C야. 맞지? 근데 어쨌든 동그라미 5개 있어야 돼. 기억, 니은, 니은, 기억이니까. 동그라미 5개 있을 거야. 아니면 잘못된 거다. ATP 쓰는 거 뭐지? 능동. 얘는 ATP 쓸까 안 쓸까? 아, 참 모르겠네. 안 쓰는 거 맞나? 혹시 만약에 헷갈렸다 치자. 우리 시간 좀 지나면 까먹을 수 있잖아. 막 단백질, 촉진, 하지. 능동수송, 맞지. 근데 이게 분명히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맞지? 얘는 아니가. 아니가. 소낭 이용하는 건? 좋지. 이거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ATP? O? 맞겠나? yes. 그리고 나면 너희들한테 자, 이 기억니은들이 쓸 A, B, C를 일단 하나만 있는 애가 누구지? 얘지. 얘는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네. C. 맞지? 근데 C는 뭐를 갖고 있어? 기억을. 요게 기억이겠네. 네? 그러면 기억을 갖고 있는 애는 기억을 갖고 있는 애는 A겠네. A겠네. 됐겠나? 됐어. 그러면 A는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니은을 갖고 있는 건 얘가 B면서 니은 디귿을 갖고 있으면 다 맞겠네. 이랬습니까? yes. 그러면 니은 ATP 선지 니은에 맞고 A 촉진 아이고 능동수소니까 틀렸고 디귿의 음세포 작용 식세포 작용 잠깐만 식세포 음세포 헷갈린다. 식세포가 뭐고 음식세포 음식 우리 먹는 거 음식이지. 마시는 거하고 씹어 먹는 거하고 그치. 음세포 액체 갖고 들어오는 거 식세포 고체 덩어리 갖고 들어오는 거 세포 내 섭취의 2가지 됐습니까? yes. 자 8번 문제 8번 문제 할게.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다. 다 맞았는데 자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 밑줄 쫙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 밑줄 쫙 어떤 세포 넣고 일정의 시간 지난대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세포 호흡 저해제 위에 문장 읽었는데 그런 게 보인다. 여기 세포 호흡을 저해한다. 야 거기다 이렇게 적을까? ATP 이제 안 줄래? 세포 호흡 저해제란 말이야. ATP 공급 중단할 거다 이 말인 거야. 앞으로 능동수송은 없어 이 말이야. 됐지? yes. 그러면 일단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인데 잠깐만 X가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동그라미 하는 거지. 그럼 세포 안에서 X가 늘어났다가 좀 있다가 줄어들 거다. 맞지? 그러면 자 셋째 줄 표는 신경세포에서 물질 이동 방식 1, 2, 2에다 C는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이거 적어줘야 되겠다.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밖의 농도이다. 그럼 처음에 안과 밖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잠깐만 안팎이 똑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은 안으로 이 말 아이가? 야 안팎이 똑같은데 어떻게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내가 치러서라도 내가 갖고 들어간다. 이거지. 이 말이 핵심인 거야. 이 말이 핵심인 거야. 예를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안팎이 같았을 때 농도이다. 그런데 얘는 세포 안, 얘가 동그라미인 거고. 그럼 안에서 농도가 진해졌단 말이야. 밖이랑 안이랑 똑같은데, 야, 줘봐. 갖고 들어가는 거지. 안으로. 그러니까 능동수송인 거야. 근데 얘 능동수송으로 ATP 써서 갖고 들어간 거 아니니까 얘 혼자 많으면 안 돼. 밖으로 뺏기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결국 안팎이 같이 온도가 같아지고 다시 떨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느낌 조금 이해됐나? 그렇다라면 자, 원투는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을 순서 없이 순서 X 그 묻겠지, 그지? 자, 오른쪽에는 원 뭐래? 키워드 통로 동그라미. 통로 또 동그라미가 촉진이지. 투는 뭐? 펌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라고? 능동수송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네.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마지막에 밑줄을 그어야 돼. 밑에서 첫째 줄, 둘째 줄. X는 1과 2를 통해 세포막을 이동한다. 잠깐만. 이게 세포였어. 세포였었고 이게 안으로 밖으로 되는 게 있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안과 밖에 농도가 같았거든. 농도가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안으로 들어왔다. 능동수송 끝났어. 그러면 이동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도 둘 다 한다고. 얘들 둘 다 있는 거야.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 둘 다 있었던 거지. 둘 다 있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NA 플러스 통로도 있고 K 플러스 통로도 있고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도 있고 그럼 여기는 통로도 있지만 펌프가 작동을 해서 K 플러스 막 갖고 들어온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K 플러스 이제 못 갖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확산해서 나가는 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펌프하고 통로하고 둘 다 작동하고 얘는 통로만 작동을 한 거다. 이랬나? 그럼 통로는 확산이고 펌프는 능동수송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이동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X는 1, 2를 통해서 세포막을 이동을 한다. 이게 있는 거지. 이 문제는 마지막 줄에 둘 다 통해서 이동을 하니까 이거는 펌프 통로 다 하고 얘는 펌프가 못하니까 통로만 된다. 이걸 읽어줬어야 돼. 그래서 진짜 마지막 줄의 형광펜 빡. 이게 둘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거야. 한번 볼게. 자, 기억. T1일 때, 이런 T1 확실한 건 안으로 된 거 맞지? 근데 안으로 된 거 누가 시킨 거야? 펌프가 시킨 거야. 펌프가 시킨 거야. 맞지? 안으로 한 건 펌프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억이 아닌 거거든? 기억이 아니야. 봐봐. T1일 때 X는 1에 의해서 안으로. 그러니까 쌤 여기 아까 안으로 적으니까 안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누가? 얘가 안으로 갖고 온 거야. 쌤 능동수송 때문에 안으로 갖고 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으로 온 거야. 안으로가 틀린 게 아니야. 누가? 1이 아니라 2야. 기억선지 완전 중요해. 2가 안으로 이동시킨 거거든. 근데 너희들 성격 급하게 내처럼 읽을 거니까 안으로만 볼 거라고. 근데 사실은 여기가 1이 아니라 2 때문에 안으로. 밖으로 아니야. 내가 안으로 적었지만 틀릴 수 있는 거라. 이해됐나? 됐어. 응. 하지만 이렇게 자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 실제로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상황. 봐봐. 이게 확산이라는 얘기는 니하고 내하고 농도 같으니까 내가 많은 데서 좀 줄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돈 들여갖고 막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펌프를 통해서 막 갖다 넣어놨거든. 너희들 왜 생명과학 할 때 막전이 마이너스 70mV 휴지전일 때 유지가 됐지. 그때 펌프 작동하고 있을 때 휴지전은 사실은 일부 케이블 통로가 열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이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펌프로 갖다 넣는 거에 비해서 확산으로 나가는 건 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내보다 좀 힘든 애들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걔가 불우이웃 돕기 받아서 내보다 부자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펌프로 막 갖다 넣었지. 그럼 이쪽이 많아지니까 확산으로 가긴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확산? 내보다 그래도 네가 낮아.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쌤 지금 앞에 문제를 했는 이유가 앞에 게 그게 쌓여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펌프와 통로가 둘 다 있는데 확실한 거는 펌프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일어난 확산보다는. 이해되겠나?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쌤 분명히 얘 적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이 차이가 너희들하고 쌤하고 차이인 거야. 근데 쌤이 잘나서 차이가 아니라 쌤 문제를 많이 풀었겠지. 제가 안 적고 풀면 잘 틀리거든. 안 적고 풀면 잘 틀렸기 때문에 적는 거라. 나 적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안 적으면 너가 안 적을까봐 열심히 적어주는 거지. 내가 적었으면 그냥 안 또는 인 하고 치워. 안으로 이렇게 사치스럽게 안 적어. 이랬나? 오케이. 쟤를 적었어야 되고 쟤를 적는 순간 기억을 오라고 해서 혼동의 도관에 들어갈 거야. 왜? 안으로 맞는데 오 해놓고 넘어가면 답이 걸려. 기억 디귿이 없거든. 이랬나? 그래서 기억이 형광펜 빡인 거야. 어디에? 여기에. 원에 의해가 형광펜인 거야. 이게 아니야. 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으로 맞아. 안으로는 오케이. 그런데 원이 아니라 투에 의해서 안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부드럽게 됐다는 얘기는 딴 거 어떤 거 나와도 다 맞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쌤들은 또다시 생각을 하시겠지, 그지? 자, 두 번째. 그럼 1과 3에서 안팎의 농도 차이지. 그러면 1과 3, 이쯤에 있고 저 뒤쯤에 있고 안과 밖의 농도 차이는 어디가 더 클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아. 얘는 펌프가 열심히 작동을 한 거지. 그치? 얘는 통로만 작동했을 때 야, 우리 같아질까? 이랬는 거잖아. 분명히 통로만 작동 같아질까?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웬만하면 점선 내봐라. 그럼 맞춘다. 이건데 여기 가까운 거잖아. 얘가 안팎이 같을 때지. 안팎이 같아지려고 노력했을 때 하고 비슷한 거지. 그럼 얘가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이해겠나? 그러면 이럴 때 보면 니은선지는 여기가 T1이고 얘가 T3지. 여기가 차이가 커. 난 여기 큰 데잖아, 저거. 여기가 작아. 분자가 크면 1보다 커야 되겠지? 틀렸네. 이해됐습니까? 됐어. 궁금하면 언제나 선생님 책은 오픈이다.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 수 있다. 됐지? 디귿. 안에서 밖으로 X의 이동 속도는 T2, T3. 밖으로 세모. 이렇게 된 거지. 밖으로 누가 해? 통로가 해. 안이 농도가 높으니까. 봐봐. 안팎 같을 때가 이때야. 안팎 같을 때가 이때야. 그러면 근데 이 안에 게 높지. 안에 게 높지. 그치?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통로에 의해서 일어나려고 할 거라고. 됐지? 근데 디귿선제 보면 밖으로 이동 속도는 T2, T3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랑 여기가 T2고 여기가 T3야. 안이 진짜 진하거든. 그러면 밖으로 일어나는 거. T2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렇지. 이랬습니까? 됐어요. 요 문제가 최고봉인 것 같아. 됐습니까? 됐어. 패스. 계속해서 뒤로 가도 되겠나? 오케이. 자, 내가 놀란 이유는 한 가지. 한 문제만 하고 끝낼게. 한 문제만. 그 한 문제가 뭐냐? 마지막에 세포 잠깐만, 세포.
현미경.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 왜 두 문제가 떠오를까? 해야 되는 게 두 문제겠네. 68쪽에 17번. 68쪽에 17번. 하고, 68쪽에 17번. 그러니까 이거는, 68조가 이거? 68쪽에 17번. 쌤이 그때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 칸수 곱하기 얼마? 마이크로미터. 대물 칸수 곱하기 10 마이크로미터. 맞지, 그지? 대물은 항상 10이었어. 그 몇 개, 저반 몇 개 해야 되지. 자, 내가 이 그림에서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었거든. 혹시나 어느 게 오른쪽 그림을 봐봐. 오른쪽 그림, 세포랑 함께 있는 건 누구야? 저반 마이크로미터야. 대물 마이크로미터 못 봤지. 현미경 한 번만 딱 믿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현미경 딱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유리에 선 꺼져 이거. 선도 잘 안 보여. 근데 그거 갖다 놓고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그게 왼쪽 거야. 그거 치우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거 세포 치료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저반은 눈금 그대로 있어. 이해됐나? 그리고 저반의 거 돌리면 방향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저반 거다? 까만색 실선. 검은 선은 저반이야. 됐습니까? 그 왼쪽에 가. 검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지. 반드시 검은색과 붉은색이 따닥 마주친 부분을 세워야 돼. 보조선 꺼야 돼. 까만색, 빨간색 딱 마주치는 거. 혹시 까만색이 하나, 둘, 셋, 넷, 쌤 이렇게 선 껐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붉은색 이렇게 마주친 부분을 선 꺼야 일단. 그리고 붉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되더라고. 반드시 손으로 볼록볼록볼록볼록 세. 문제 풀 때. 알겠나? 그러면 대물이 몇 칸이다? 대물이 5칸이다. 이게 붉은색이 대물이야. 저반이 4칸이야. 50이지. 50이면 하나는 12.5인 거야. 12.5인 거야. 됐지? 그리고 쌤 뭐라 그랬어? 이게 다에서 보면 다에서 둘째 때 대물 렌즈 배율만 2배 높여. 밑줄 쫙쫙. 2배 세모. 왜 그랬겠니? 실수할 애들 실수하라고 이렇게 준 거야. 2배 하면 맞춰. 2배 하면 틀려. 이해됐나? 그러니까 쌤 그런 얘기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그대로 보일 건데 세포 자체가 여기 아까 2칸이었으면 2배로 하면 세포 자체가 아래 위로 뚱뚱 빵빵 길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설마 세포가 커졌겠어? 아니지. 세포 크기는 일정한데 칸수 곱하기 몇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까 몇 칸이었어? 저반이 4칸 12.5였던 게 이게 세포가 아까 원래는 그럼 얼마였겠어? 2 곱하기 12.5였겠지. 이건 내가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것만 들고 와. 12.5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4칸이지. 2배 해서 그치? 2배 해서 얘가 4칸 되는 거야. 그럼 그전에는 몇 칸이었을까? 2칸이었었다고. 이랬나? 그러면 세포 자체는 얼마? 25야. 세포 자체는 25 마이크로미터고 저반 한 칸은 4칸 곱하기 그럼 6.25 돼야지. 6.25 됐어야지. 선생님이 이 단원 할 때 딱 2개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위에 건 어떻게? 대물이 10으로 고정된다는 거. 밑에 건 세포 크기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세포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빵빵 쭉쭉 될 거니까. 칸 자체의 길이가 달라졌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정리하자면 현미경 그 페이지 적어. 현미경 배율 곱하기 n 저반 한 칸
길이 곱하기 n분의 1. 이거 공식이지. 어디서 따왔어? 여기서 따온 거야. 여기서 따온 거야. 됐겠나? 자, 확실하게 해야 돼.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여기서 원래 응용으로 하나 더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문제제는 안 보여.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포 개수물일 수도 있어. 나중에 확대하면 세포 몇 개. 몇 개 보였던 세포가 몇 개 보일까 이렇게. 내 머릿속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 요즘 최근에 생투를 안 하다 보니까 18번 마지막입니다. 작은 창자 내부에 있는 물질 A 밑줄 쫙. 상피세포 동그라미, 혈액 동그라미. 자, 잘 봐야 돼. 너희들한테 A의 농도라고 돼 있어. A 농도. 너희들한테 이거 내부 상피세포, 여기 혈액. 이렇게 간다고 화살표 돼 있지 않아? 이동 방향이. 맞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얘들이 A가 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근데 A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자, 봐봐. 이렇게 보면 저농도에서 고농도야. 이렇게 가야 돼. 얘들 여기서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거야. 그치?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읽어줬어야 돼. 화살표로. 첫째 줄에 마음이 급해서 첫째 줄을 등한시에 쓰면 이게 잘 안 보였을 거야. 이동하는 순서였을 거고 이동을 하는데 자 밑에서 넷째 줄 확산 동그라미 능동수송 동그라미. 아하 그럼 잠깐만 어느 게 확산일까? 얘가 확산이겠네. 이게 능동수송이고 맞겠나? 그치? 됐습니까? 그럼 얘를 ATP가 소모되는 건 능동수송으로 우리가 ATP 소모한다 하지 않을까? 맞지? 끝났지? 해석은 이렇게 해줬는데 답지 보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고했습니다. 오케이.